자, 현재 시간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 계속해서 코스피가 견조하게 1%대 상승세, 그리고 코스닥이 0.8%대의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그런 관점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장에 대한 분위기 좀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오후장에 대한 전략까지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한마디로 정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비둘기로 돌아선 연준 끌어올려지는 투심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설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 긍정적으로 FOMC 결과가 마무리가 됐죠. 아무래도 파월과 연준이 드디어 이제 이 비둘기로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상당히 이제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파월이 이야기했었던 발언들을 보게 되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던 발언들이 좀 많았죠. 일단 추가 긴축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제 아예 못 박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4분기에 경제가 둔화가 될 수가 있기는 하지만 노동시장 참여율 감안 시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 근거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도 했었죠.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과 논의를 시작을 할 것이고, 금리 인하를 늦췄을 때 위험도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을 끌어올리는 발언 또한 어느 정도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 인사들이 어느 정도 이제 점도표를 발표를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0.75% 쪽에 가장 표가 많이 쏠려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금리 인하는 3회 정도로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시장은 이보다 더욱더 이 강한 이러한 이제 금리 인하를 조금 이제 예측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연고점을 좀 돌파를 하는 이러한 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추가적으로 더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장은 아무래도 이 내년으로 넘어가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오전장 지나갔고, 그 다음에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 주말 지나가게 되면 2024년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장세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게 될 텐데, 과연 또 우리가 이제 2024년 장세에 맞추어서 어떻게 또 전략을 꾸려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점이 되겠죠. 앞으로 이제 이 수익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이 포트를 좀 구성을 해야 될지 고민해봐야 될 만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한 그럼 세부적인 내용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들이 또 반도체 안 볼 수가 없고, 앞서서도 이 CXL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와 관련해서 조금 더 이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관련된 내용도 전해 주시죠. 네, 일단은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지금 시장에서 완전하게 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이제 흐름이 조금 바뀌었죠. 뭐 원래 상승이 나왔었던 이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뭐 하나 마이크론 같은 이러한 이제 장비들은 전체적으로 조용한 가운데 새롭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바로 이제 이 AI 관련된 그런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온디바이스 AI로 어느 정도 이제 신호탄이 조금 끌어올려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주 반도체가 가장 강한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수급적인 흐름이 아주 긍정적이었죠. 바닥권에서 1차적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밀어 올려지면서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 완전하게 이 대장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펼쳐져 나가고 있죠. 물론 전체적인 반도체 쪽이다라고 보기에는 시장의 이제 투심 자체가 성장성 쪽에 이제 많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야기 나온 것들이 이제 뭐 CXL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하이엔드 기판에 대한 부분들,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결국에는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 것 같거든요.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뭐 기판 관련해서는 역시나 뭐 코리아 서킷이라든지 뭐 최근에 태성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XL 관련해서는 역시나 CXL도 이 고성능 쪽에 이러한 이제 메모리 모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CXL 관련된 이러한 이제 이슈를 보유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수급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당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이제 시장에서 단기 주도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제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투심이 워낙에 긍정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종목들은 계속해서 조금 집중을 해봐야 될 만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워낙에 지금 이쪽에서 투심이 활발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또 시장에서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CXL이라든지 아니면 뭐 AI 반도체 이러한 쪽에 대해서는 이제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포인트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도 좀 들어봤고요. 반도체가 워낙에 좀 오늘 강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다른 것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오늘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크게 안 움직일까를 또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역시나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쪽이 이제 그나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외에 이제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움직임 자체가 보여주고 있지 않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금 이 5일선에 막혀서 움직이고 있지 못하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매물 구간 예전에 이제 공매도 금지 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단기 매물이 형성이 됐다 말씀을 드렸었죠. 이 구간에 막혀서 여전히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룹주도 모두 다 이제 마찬가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매물 구간에 막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군들과 약간 비교해서 보면 확실하게 차이점이 좀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제주 반도체로 봤을 때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쭉 죽어 있다가 한순간에 크게 들어가는 이러한 이제 수급 흐름이 나타났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쭉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여전히 2차 전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물 구간에 막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종목들 중에는 추천드린 종목이 딱 두 가지 종목이었어요. LNF와 첨보였죠. 지금 보게 되면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바닥권에서 수급이 새롭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추천드려서 목표가 도달을 했었던 그런 종목이었고 첨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권에서 수급이 새롭게 들어가 줬기 때문에 새롭게 이 접근을 해서 목표가에 도달을 했었던 그러한 종목이었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전히 조용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도 양극재 종목들이 그래도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에코프로 비엠과 포스코 퓨처엠이 그나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에코프로 비엠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급이 들어간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살아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처엠 정도만 일단은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의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타이밍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강한 수급이 들어가는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는 때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주도주에 대한 의견 좀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이 관련된 종목들 얘기 잠깐 좀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이 김영일의 3%에서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나만 믿고 따라와에서 미래반도체, 이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시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돼서 어떻게 AS 해주시겠습니까? 네, 역시나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이 아무래도 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좀 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 먼저 3%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게 코리아 서키트였는데 어제 뭐 이제 남이따에서 뭐 미래반도체 말씀드릴 때 실질적으로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었죠. 그러면서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은 어제 굉장히 큰 수급이 들어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급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 어제 수급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오늘까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약간의 눌리는 모습을 조금 기대를 하기는 했습니다. 조금 더 이제 눌려주면 이제 모아가면서 쉽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약간의 또 윗꼬리를 그리는 흐름,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물량이 좀 나오고 있어서 한 차례 정도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차익 실현 한번 진행을 한 다음에 코리아 서키트는 또 눌려주면은 재접근이 가능할 만한 종목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눌려줬을 때 다시 한번 재매수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미래반도체입니다.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남이따 종목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또 무난하게 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을 잘 해준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같은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게 되면 저점에서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 주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는 모습, 저점 수급 기반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가 상승이 나왔었던 저점에서 수급 들어가고 그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마찬가지로 보였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간의 이제 윗꼬리 차익 실현 구간이 살짝은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고 지금 시장은 결국에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또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 포인트 간략하게 핵심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후장에는 이제 이 시장이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내년으로 넘어간다라고 보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시장에서 단기 주도주로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이 상당히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미래 반도체나 뭐 코리아 서키트, 제주 반도체 이러한 종목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저점에서 수급이 새롭게 들어가지고 이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상승 나오는 모습 다 마찬가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저점에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삼켜주는 강한 수급의 움직임이 나타나 주니까 이제 내년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새롭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는 이렇게 새롭게 수급이 유입이 되는 종목들이 단기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후장에는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올라가는 종목에 집중을 해보시면서 이제는 또 실질적으로 2024년 증시라고 봐야 되니까 2024년 증시에는 또 과연 어떠한 종목이 새롭게 올라오면서 시장의 주도주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시면서 포트 전략 꾸려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후장에서 단기 주도주의 조건 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